부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면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구군이 4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미분양 관리 지역과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존재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기준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5,228가구, 지난해 7월 3,000가구를 넘어선 이후 12월에는 4,000가구를 돌파했고 불과 한 달 만에 5,000가구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4구가 새롭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부산의 미분양 관리 지역은 4곳이 됐습니다. 부산 기초지자체 4곳 중 한 곳이 미분양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지금 1년 7개월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 주택시장의 침체가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아파트 매매량도 크게 줄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청약 조정 대상 지역과 미분양 관리 지역이 혼재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입지, 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주거 선호 여건 면에서 좋은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가 분양 열기가 높고 또는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아주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분양 시장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청약 과열 우려로 조정 대상 지역이던 기장과 부산지는 몇 달 만에 미분양을 걱정하는 관리 지역으로 뒤바뀌는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 부산 주택시장은 불확실성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 항운노조 간부 2명이 외부인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취업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던 부산 항운노조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항운노조에서 또 취업 비리가 불거졌습니다. 하나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는 명품 시계와 황금 열쇠. 항운노조 모 지부장이 사는 고급 아파트에서 압수된 것들입니다. 부산 항운노조 채용 비리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친인척 등 외부인을 이름만 올려놓은 가공 조합원으로 만든 뒤 신앙 등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된 겁니다. 그동안 항운노조는 채용 비리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취업 기득권인 인력 채용 독점권까지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구속 사태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채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준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구속된 2명 가운데 1명은 노조 내 취업 비리를 조사하고 단속해왔던 조사부장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식 위원장마저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부패 척결을 강조했던 항운노조의 외침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항운노조 측은 노사 간 단체 협약이나 노조 규약에 따라 예비 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취업을 시켰다며 금품이 오간 건 결코 아니다며 취업 비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항운노조가 또다시 채용 비리에 얽히면서 대다수 조합원들의 땀과 노력이 폄하되지 않을지 지역사회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는 취업 승진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70살 A씨가 소환 전 도주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58살 B씨가 평소 친분이 있다고 내세운 유력 인사가 A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보산하연구소의 실험시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들이 닷새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청 업체가 파산하면서 7억 원가량의 공사 대금과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유재민 기자입니다. 선박과 해양 장비 안정성을 연구하기 위해 세워지는 심해공학 수조 옥상. 62살 김모 씨 등 일용직 노동자 3명은 35m 높이의 이 옥상에 올라 농성 중입니다. 비바람만 겨우 막을 수 있을 만한 파란 천막이 설치됐고 먹을 물이나 음식도 밧줄을 통해 겨우 지상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체불된 공사대금과 임금 때문. 하도급 업체 5곳, 일용직 노동자 13명이 받지 못한 돈만 7억 원에 달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 심해공학 수조는 지난 2015년 공사에 들어갔지만 공사비와 설계 문제로 완공이 계속 지연돼 왔습니다. 원청업체가 지난 3월 파산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보증보험 3억 8천만 원을 타간 상태이고 타간 이후에 나머지 2억 2천만 원의 미지급금이죠. 네. 공사대금 100%에 5%에 대한 미지급금 2억 2천만 원 가지고 나름의 어떤 자구책을 방법을. 공사를 발주한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측은 원청업체가 파산하기 전 공사대금과 임금을 모두 받아간 터라 추가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급을 한 부분을 그걸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러나 하청 노동자들은 고공농성 등 끝장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체불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의 자산 일부를 팔아 저축은행 투자 피해자들을 구할 길이 열렸다는 기사를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한 캄보디아 자산 700억 원을 회수해 저축은행 계열사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3만 8천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수금 목록에서 캄코시티 채권은 빠져서 1,800억 원대인 대출금에 비해 회수액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레미콘 업체 사이에서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경남 양산에 건물을 지으려던 A씨는 시행사 부도로 계약 변경이 필요해지면서 관련 업체들에게 계약금 조정을 요구했지만 기존 계약업체를 포함해 레미콘 업체 10여 곳이 모두 전통이라는 이유로 새 계약을 거부해 담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양산 원도심에 일부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정밀 안전진단을 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는데요. 양산시는 어제 긴급 재난회의를 열고 양산시 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결정하고 집안 침하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난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가 오는 15일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면 기사입니다. 출산 직후 이사를 가면 출산 장려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를 낳을 경우 30만 원에서 360만 원 상당을 주고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고 이사를 갈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남풍을 타고 남해안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부산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이 30에서 80mm, 울산과 경남 내륙은 20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봄비치고 양이 많을 뿐 아니라 바람까지 강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초속 10에서 16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비가 내려 예년 이맘때보다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은 어제 낮 기온이 21도를 웃돌며 따뜻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양산 17도, 울산 13도, 창원은 1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차가운 북풍의 영향으로 쌀쌀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방의원협의회가 김대근 사상구청장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늘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김 구청장이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평생 건강습관 만들기 두드림 아이 프로젝트가 오전 10시 30분 강서구 죽동동 현대유치원에서 열립니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 건강증진 활동 책을 나누어주고 흡연과 음주 예방 관련 동화 구연과 음주 고글 체험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양산 부산대병원의 의료기록 조작 의혹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문제가 된 건 바로 간호기록인데 이 간호기록의 관리 체계 자체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침대에서 병실 바닥으로 떨어지는 낙상사고로 숨졌습니다. 양산 부산대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던 시점 이후 책임이 환자에게 돌아가는 내용을 간호기록에 무더기로 끼워 넣거나 애초와는 다르게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병원 측은 모두 사실에 입각한 기록이라며 조작 의혹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병원의 의료기록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원 측이 많게는 1,000명을 넘는 환자들의 의료기록 수정, 내용 추가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주요 병원들은 최소한의 관리감독 장치로 의료기록 수정, 내용 추가 시 명확한 사유를 남기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 병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이 간호기록에 관련 시스템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혹시 수정 사유 이런 것도 기록을 하시나요? 예, 사유도 기록을 한답니다. 기록 접근자가 그다음에 또 수정할 때도 그 수정 사유를 남기고. 하지만 양산 부산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본원의 간호기록엔 사후 조작 등을 막기 위한 이 같은 체계가 없습니다. 간호기록 수정, 내용 추가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지난해 12월 간호기록의 수정, 내용 추가 시 반드시 사유를 남기는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양산 부산대병원 측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주 부산 진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민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만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거돈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부산 대개조 16개 구군 탐방 두 번째 순서 부산 진구편. 시장이 진구 비전을 발표하고 나자 재개발 지역 주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참았던 불만을 쏟아냅니다. 촉진구역으로 못 가버린 바람에 친척도 못해 제척도 못해 딱 못 가버리고 이래도 10몇 년을 흐르니까. 부산시가 재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주민 1인당 1,0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주장. 시장이 나서서 진화해 보려 하지만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오 시장의 부산 대개조 16개 구군 탐방은 영도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14번 더 남았습니다. 사흘 사이 두 번의 대형 산불로 부산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일 해운대구 산불은 이틀 동안 축구장 28개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면서 공무원, 연인원 3,600명을 불러냈고 지난 5일 기장군 산불 역시 연인원 3,000여 명이 비상 소집돼 산불 진압에 나섰습니다. 기장군하고 해운대 구조 사실상은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구군에서도 전부 다 인력을 동원해 주셨고 다행히 부산에서는 인명피해 없이 산불이 진화됐지만 꺼진 줄 알았던 산불이 바짝 마른 숲을 속에서 되살아나면서 오 시장은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수천 명이 밤을 새워도 완전히 끄지 못했던 산불. 결국 소방관으로 나선 것은 4월 가뭄의 해결사 봄비였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영도구 청학동 인근 바다에 68살 김모 씨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출동한 119 구조대가 구조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바지선을 건너다 발을 헛디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양산시 산막동의 한 금속 표면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기계류와 단층 건물 전체 800제곱미터 가운데 160제곱미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함께 현장 정밀 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북구 구포동의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75살 A씨가 몰던 택시가 주차된 승용차와 어린이집 건물 1층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 2대와 건물 1층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부는 중증 신부전증 환자에게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39살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진통제 투약 3시간 이후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투약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혈액 투석 후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60대 신부전증 환자에게 페치딘을 처방한 뒤 응급 상황 대비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오늘부터 사직구장에서 두산과 3연전을 갖습니다. 롯데는 지난 하나와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1대16 콜드게임으로 패배하며 이번에는 승리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롯데는 시즌 중간 전적 7승 7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3연전을 통해 올 시즌 경기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박시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강원도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피해 복구를 위해 스포츠 스타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는 선수협이 낸 2천만 원과는 별도로 재구조기금에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부산을 연고로 한 BNK 썸 여자 프로농구단이 공식 창단했습니다. BNK 썸 여자 프로농구단은 어제 공식 창단을 발표하고 신인 감독의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유영주 감독을 선임하는 등 리그에서 유일하게 감독과 코치진 전원을 여성으로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BNK 여자 농구단은 금정구 스포원 내 금정실내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 영장을 분실해 수사 기록이 피의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부경찰서가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한 대부업 사무실을 수색하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현장에 두고 철수하면서 해당 대부업체 직원이 이를 다음 날 경찰에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서류에는 제보자의 신상과 구체적인 범죄 내용, 압수 목록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제보자 신변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설관리공단은 선박 충돌 사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49호 광장 진입 램프를 오늘과 오는 14일 밤늦은 시간에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시간은 차량 통행이 적은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공단은 이 기간 주부재 용접 작업과 차량 하중에 대한 교량 성능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선박 충돌 사고 이후 광안대로 49호 광장 진입 램프는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어제 동구 초량동에 리더십 4.0 연구소라는 이름의 개인 사무실을 겸한 정치 사랑방 문을 열고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서 전 시장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서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서 오거돈 시장이 추진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정면 비판한 데 이어 이번 개소식과 함께 총선 출마 등 향후 행보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모두 1,344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해 342건이 검거됐습니다. 특히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는 인터넷 사기 범행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박과 금융사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선, 기계 등 위기에 빠진 부산 지역 주력 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달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수출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부산 지역 기업 4곳과 현지 조선업 조선기자재 기업이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상담회에서도 모두 157건에 1,500여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담회에서는 특히 부산경제진흥원과 현지 기계철강금속산업연합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실질적인 교류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보다 8% 늘어났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항 부두에서 처리된 컨테이너는 185만 개로 전년 같은 달 171만 개보다 8% 늘었습니다. 특히 현대상선이 모항으로 이용하는 부산신항 4부두가 2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북한 간만부두가 23%, 신항 1부두가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남풍을 타고 남해안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부산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이 30에서 80mm, 울산과 경남 내륙은 20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봄비치고 양이 많을 뿐 아니라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초속 10에서 16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비가 내려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로도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차가운 북풍의 영향으로 쌀쌀하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